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가 터진 지 10여일 만에 문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유의 잘못된 습관으로 국민의 염장만 질렀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조국이라는 일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국민이 이것을 치우려고 생고생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미안함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이 특유의 그 물타기 작전 마사지 이것으로 국면을 탈출하려고 아주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 이런 꼼수가 거듭될수록 문재인은 점점 더 수렁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대로 침묵하는 다수들이 내년 4월 총선 때 엄혹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남은 문재인의 2년 임기는 심각한 레임덕 속에서 엄청난 이 좌파의 분열과 이런 방황을 겪게 될 것이다. 제가 조국 사태에 임하는 문재인의 어떤 이 본질과 그리고 후과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타기와 마사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마사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조국이라는 썩은 음식을 국민에게 내놓은 것인데 이 썩은 음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문재인이가 썩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무슨 냉장고, 에어컨 이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몰리지 않는 이유를 엉뚱하게 식당 인테리어, 홍보 이런 데서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재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조국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식으로 물타기하는 것. 그리고 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은 후보들이 두려워서 사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청문회 탓을 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내놓은 주방장이 룸 인테리어 아니면 테이블이 낡았다. 그래서 손님이 들지 않는다. 이따위 변명이나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썩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물타기이기도 하고 마사지이기도 합니다. 김기식 때 바로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민주당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국민 세금 예산 3천만 원으로 9박 10일 동안 오직 여비서 한 명만 달랑 데리고 미국 워싱턴, 유럽의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이 관광지만 골라서 여행을 했던 이 끔찍한 사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이때도 문재인이는 마사지 전법을 썼습니다.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전 공직자들 한번 전수조사하자. 자, 두 번째는 슬쩍 빠져나오는 방법도 중앙선관위원회에 슬쩍 유권 회색을 얻는 방법을 썼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김기식이가 여비서 하나만 데리고 국민세금 3천만 원짜리 외국 여행을 한 것인데 김기식의 또 다른 혐의, 자신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기 전에 남는 후원금을 동료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사건, 요 사건만 달랑 떼서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해임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비겁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일국의 지도자가 동장이나 면장 정도 되는 동장이나 면장보다도 못한 이런 식의 아주 옹졸하고 책임 회피하고 전부 다 부하 탓, 제도 탓, 정부 탓, 모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제가 문재인을 경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가 아주 비겁하다는 겁니다. 나서지 못하고 기자회견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미안하다. 내가 재료를 잘못 골랐다. 그래서 음식이 좀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명을 하고 각오를 하는 주방장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탓을 돌리는 세 번째, 이 문재인이가 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어떤 이 부산 출신의 대권주자 조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아마 잘 알 겁니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박원순 피로감이 이미 박원순의 신선도를 다 망쳐놨다. 이재명은 너무 경박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다. 김부겸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올지 조차 모른다. 김경수는 아직 좀 어린 것 같다. 자, 그러면 대선주자, 문재인이가 믿을 만한 대선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남 출신, 특히 불경 출신이 여야 유리하다는 생각을 계산을 문재인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하고 노무현이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잘생기고 서울법대 학력이 좋고 부산 출신이고 이런 식의 해서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주자로 만들어 보자. 이번에 이 고비만 넘겨서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무슨 개혁이라는 것을 좀 몰아치고 이미지를 좀 좋게 가지고 가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지만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되는 거고 출마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해서 조국이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계속 살려놔 보자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의 고집이라고 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정철이 토크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고집이 세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문재인이 더 고집이 세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느낌은 고집이 약간 더 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세구나. 그것이 문재인의 2년여 집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주성, 탈원전, 북한 문제, 각종 인사 문제, 이번에 조국을 고집하는 것도 상당 부분 그의 그런 고집 성격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아주 불길한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여권에게도 아마 저는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 강행을 하고 이런 식의 각종 물타기와 마사지 전략으로 나가고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이번에 추석 밥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의 각종 이것을 포함한 문재인의 각종 실정이 터져 나오고 자, 그리고 이 정기국회를 거쳐서 이제 내년 4월 총선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을 민주당이 조국 때문에 망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의 상당수가 마음이 문재인으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노무현 정권 때 벌어졌습니다.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폭망했습니다. 겨우 광역단체장 하나만 건졌습니다. 폭망했습니다. 자,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대분열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대탈주, 정동영, 김한길, 전부 다 이해찬까지
한명숙, 대탈주가 벌어져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새로 만들었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정권은 급속하게 붕괴됐습니다. 그때 노무현은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놓고 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내년 4월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폭망을 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일이 조금씩 시작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때문에 문재인의 마이웨이가 한국당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을 하면 조국 법무장관이란 존재가 이 정권 내내 상존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국회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상대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상임위가 열리거나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벌어지게 된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문제, 이 조국의 딸 문제, 펀드 문제, 각종 비리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당신은 법무장관 자격이 없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파고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법무장관 주변 인물들에 관한 가족들에 대한 각종 소환과 나중에는 조국 자체가 소환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조국의 문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대학생들은 조국 딸에 관한 이 분노가 지속이 될 것이며 결국은 이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을 국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그 가운데를 잘라버리는 일종의 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왜 불리합니까? 문재인은 김기식 때보다 10배는 당할 겁니다. 감사합니다.